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의 새 개발 방향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직장과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청년 미래 희망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당초 문화예술 허브 유치를 위한 부지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되면서 대구시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옛 대구교도소 부지입니다. 제2국가산단이 인접해 있고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는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지적 장점이 큰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교도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상격청사였던 문화예술 허브 조성 예정지를 대구교도소 이전토로 바꿔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시가 새로운 개발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구시는 교도소 후적지를 청년들의 직장과 주거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인 청년 미래 희망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희망타운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와 힐링 이렇게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개발됩니다. 일자리조는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과 취업 공간을 만들고 주거조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힐링존에는 산책로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됩니다. 대구교도소 이전터는 현재 법무부 소유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시와 기획재정부, 달성군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TF팀에서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요. 이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물품 우선 구매 현황을 살펴보니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신서동에 조성된 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12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2년부터 이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들, 지역사회 기여도는 어떨까? 먼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 등 인사혁신처가 일괄 채용하는 중앙행정기관 3곳을 제외한 9개 기관에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니 38%에서 많게는 45%까지 대략 40%대의 평균 채용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규정을 충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법 시행령에서 의무 채용 예외로 인정하는 모집 단위 5인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등 일부 직렬만 많이 채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는 다릅니다. 전체 채용 인원과 대비해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따져보니 2021년 전체 채용 인원 647명 중 지역 채용 121명으로 18.7%, 2022년은 493명 중 94명으로 19.1%, 지난해는 381명 중 62명을 채용해 16.3%로 줄었습니다. 혁신법에 30%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16.3%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전체의 비율이 중요한 거지 한 분야의 30%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 그것 좀 개선 좀 해야 되겠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대구 혁신도시 입주 12개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비율은 2021년 5.57%, 2022년 8.46%, 지난해 9.22%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23%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10년이 넘도록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아 밤이면 불이 꺼지고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살리기 위해서 혁신도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날 가면 버스가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고 서울로 다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암흑입니다. 이러한 혁신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그 소명을 잊어버린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이전지보다 넓은 대규모 사격장이 추가되는 등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뀐 데다 주민 여론도 유치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전목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대구시가 도심 군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부대를 유치하려 모인 시민들, 제2작전사령부와 54단 등 군부대 내국과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는 계획에 두 팔 벌려 활용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가 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주민들이 80% 이상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지금 망정 도계리 그 계곡 쪽에는 좀 옛날부터 좀 상당히 경제적으로 조금 치우쳐져가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평가받던 대구 군부대 유치 사업. 2년 만에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치 신청 당시 계획에 없던 박격포 등을 훈련하는 공룡화기 사격장이 뒤늦게 추가된 데다 면적도 1,043만 제곱미터, 축구장 1,460개 규모로 이미 확보한 군부대 이전지보다 1.2배가량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군위군을 비롯한 칠곡과 상주, 영천, 의성 등 유치 희망지 5곳에 사격장 부지를 10여일 만에 찾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치 희망 지자체들은 바뀐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또 우리가 우리대로 했던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은 사격장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하기는 참 힘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형평성 문제도 꺼냈습니다. 대구시가 세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군부대 이전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건 이미 이전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안보가 아닌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편향된 논리로서 진행한 심사를 저희는 배제한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 칠곡군은 군부대 이전 신청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둡니다. 칠곡군이 군부대 유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국방부는 오는 10월까지 군부대 이전 적합지를 추리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BTV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소식입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한 생태도서관 숲소개와 도봉 환경교육센터 이전 논란이 화두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BTV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소개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주민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지난 2011년 무허가 집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생태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봉사자들이 위탁해 아이들에게 숲 체험 교육을 지도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도봉구가 기존의 환경교육센터를 숲소개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해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숲소개 운영 중단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았고 1인 시위가 지속된 데다 구의회 항의 방문 등 지속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도봉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숲소개 시설을 유지하게 됐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또 민원도 넣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힘을 얻게 되고. 도봉 환경교육센터 이전도 무산됐습니다. 환경교육을 맡고 있는 해설사와 자원봉사자들의 1인 시위는 물론 2달간 센터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환경교육시설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후속 보도됐습니다. 기후환경 선도 자치구를 내건 도봉구는 리모델링한 센터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의 교육센터는 주민시설로 바꾸고 바로 앞 숲속 도서관을 환경교육시설로 병행토록 결정했습니다.
대신 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숲속 도서관을 증축해 환경교육을 확장하는 등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입니다. 1인 시위만 하고 그럴 때보다는 방송에 나고 뭐 기사 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정장님도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인지, 당신이 보내려고 했던 곳이 적당한 자리인지, 이곳이 없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 것 같아요. 숲소개와 환경교육센터 이전 논란 문제가 BTV 서울뉴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돼주시면 또 그런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TV 뉴스 화이팅! 구석구석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화이팅!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상생과 화합을 외치던 대구 경북이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광역지자체를 이끄는 수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갈등과 대립에 앞장서는 양상인데 자칫 당면 현안들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대립에 이어 통합신공항 건설을 두고서도 거친 말이 오고 갈 정도로 내홍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경북도와의 의견 차이, 경북도의회의 반대 등을 문제 삼아 통합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의성군과 경북을 향해 떼를 쓰고 있다거나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홍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본질과 다른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왕조 시대도 이거 할 수 없어요.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뜸 욕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시도지사는 분명히 잠시 왔다 갑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홍 시장은 앞서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은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무리한 요구 탓이라고 비판하며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생과 화합을 외치던 두 단체장. 정작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심한 갈등을 빚어 지역 주민들은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 고래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 달서구가 총 380억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 구축을 포함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래천은 달서구 장기동과 용산동을 지나는 복개천입니다. 와룡산에서부터 시작해 지방하천인 대명천 합류지점까지 2.3km 모든 구간이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대명천은 계획 홍수위 3.7m로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합류부인 고래천 관로의 높이는 2m에 불과해서 역류 현상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에 불어난 물이 고래천 복개도로 맨홀을 통해 인근 도로와 저지대를 침수시키는 겁니다. 물이 저쪽에서 안 빠져가지고 이쪽에서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거 뭐 물이 팍 이러 올라. 몇 번 있었어요. 해마다 비만 오요만. 행정안전부는 고래천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에 국비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는 총 38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5년 동안 고래천 정비에 나섭니다. 분당 2,400톤을 하류로 보낼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2.3km 전 구간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래천 자연재해 위험 지역이 개선되며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적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달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래천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나등급을 받은 복개천으로 재해로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 사업으로 물이 하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와 다문화 가정의 유입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의 소비가 늘고 있죠.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농가에서 인식되면서 지자체마다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재배 경험이 부족해 병해충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진청의 맞춤형 기술 지원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 태인면에서 채소 농사를 하는 김수연 씨. 애초에 애호박을 재배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는 공심채 등 아열대 채소를 재배 중입니다. 그런데 재배 후 2년이 지나자 병해충 발생이 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도입한 수경 재배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던 중 농진청 현장기술지원단이 고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방법을 컨설팅했고 이게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소득과 품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배하는 것도 좀 쉽긴 한데 가격적인 면도 이제 베트남 채소가 아직까지는 한국 채소에 비해서 이제 수익이 한 1.5배 높다 보니까 워낙에 요즘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농진청 도움 받으면서 한 5배 정도 늘렸죠. 값싼 동남아 작물이 수입되면서 주춤했던 아열대 채소 재배 면적은 지난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140헥타르에서 공심채와 롱빈, 차유태 등 10가지 아열대 채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 기후대가 확장하면서 아열대 작물이 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진청 현장기술지원단은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0농가 17작목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아열대 채소 재배에 활용할 병해충 방제 약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농약 직권 등록 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배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재배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아열대 채소 재배 기술과 영농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입장권 한 장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축제의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수십 개의 지자체 행사가 열립니다. 이 중 국제 행사만 10여 개, 부산시가 이들 행사만 묶은 페스티벌 10월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락페스티벌 등 집계력이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관람객 총량을 증대시키고 참여 행사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끌어내어 페스티벌 10월은 17개 국제 행사를 3종의 통합 입장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호텔 숙박형 상품도 내놨습니다. 또 백스코 야외에 거점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행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뒤늦게 결제 기능이 추가되고 온라인 누리집 검색이 안 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필드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대단히 사과를 드리지만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통합 입장권은 누리집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제기된 악취 민원이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총 1,973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서 서울 2천여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총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순자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쉽지 않고 주변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소방력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하와 같이 밀폐된 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설비를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이전 설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은행나무 열매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진동수확 장치 등을 활용한 조기 채취에 돌입합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21%로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암은행나무는 13,000여 그루입니다. 서구 평리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36만 1,500원을 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모은 성금은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를 찾아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7개 중고등학교에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등하굣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달천 예술창작공간이 제4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개최합니다. 작가 6인의 축적된 경험과 창작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작품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한낮엔 기온이 오르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날씨에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관리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